자, 홍시영령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해드릴게요. 지금 종목군들 보니까 이거를 오늘 일찍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도 뭐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스코케미칼의 전략은 장중에 3차례 정도 녹화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준점에 대한 전달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포스코케미칼의 전략 부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가지고 가겠다.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23만 4,500원이신데 27만원 찍고 밀렸을 때는 기계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죠. 윤정두 같은 경우도 인간 윤정두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해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번에 욕심을 좀 넣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는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3% 밀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 얘기는 조정을 받았다, 추세가 꺾였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홍시영령 선생님께서도 투자 금액이 지금 작지는 않으세요.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래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송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홍시영령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그 기준에서 접속하셔서 방송을 그때 들으시면 되겠죠. 그때 돼서. 그래서 일단은 홍시영령 선생님 이왕이면 넘어오시겠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4월 1일 날 강연회를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종목 검색기하고 매직 계산기 두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이 종목 검색기를 바탕으로 해서 대처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 바탕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면 또 손절 범위를 그리고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주의 주력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종목이야 당일의 변동성이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동국산업을 들어가신 거는 왜 들어가셨을까요? 변동성 매매를 위해서 들어가셨겠죠. 그 변동성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빨리 잡아내고 싶다라는 기준이 설정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동국산업을 펀더멘털적으로 들어갔다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PBR이 0.75라고 한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버킷리스트인가요? 뭐 횡령, 배임 얘기 나오고 뭐 거래 정지돼 있고 상장사를 할지라도 뒤에서 벌리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대형사 자체도 분식회계 논란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된다는 건데 초소형주예요. 2,700억이면 소형주입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환급성도 제한적이고 거기다가 뭐 지금 홍시영령 선생님 자산 규모에서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거래가 수반될 때 기준인데 얘는 이것도 거래 대금이 안 돼요. 요즘 1,000억 넘는 종목이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1,000억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면은 이렇게 변동이 나왔다 해도 요거 비중 조금만 높여놓으면은 매도할 수도 없어요. 매도할 공간도 안 나옵니다. 나 혼자만의 매매, 나 혼자 물량 정리하면 되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은 조금 향후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쪽으로 동국산업 정리의 기준 잡아드리고요. IS 동서 같은 경우는 우리 종목 검색기에도 자주 떴어요. 이런 날 뜨죠. 이런 날 뜹니다. 그럼 뭐 이런 날 떴으려나? 하여간에 1,500억, 2,000억씩 거래대금 나오잖아요. 이런 날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날. 그리고 거래가 둔화돼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슈가 불거졌다. 야, 얘 실적이 끝내주가 개선되고 있어. 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슈가 불거졌다. 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럴 때의 수급이 뭐 예를 들면은 왕창 들어와서 뭐 주가를 땡겼으면 모르는데 뭐 어찌됐건 손바뀜 수급이라도 들어왔으니까 다행이기도 합니다. 뭐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그나마도 사니까. 근데 지금 어때? 거래는 제한적이죠. 원하시는 게 사실은 이런 등락률이잖아요.
이런 등락률인데 이런 등락률이 나오질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죠. 작아지는 건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준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방 안에 계시니까 종목 검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오늘 뭐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온 게 한정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 계속 올라오고 셀트리온 제약 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고 나서 다 플러스죠. 소형주의 경우 권해드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3천억 이상짜리에 나오니까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나오니까 SPG가 12%에 나와서 12%에 나와서 상한가까지 그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는 방법만 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10분에서 20분 사이 지금 이제 10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분 최대 20분 그 이상 받으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조목 종목 검색기 사용하시는 방법, MTS 켜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걸 매매를 하시려면 어떤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설정해서 잡아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매직 계산기 이렇게 다 올려드려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분 한 분 윤정두와 이다운 연구원, 이용철 연구원, 증권사 직원까지 해서 4명이서 6시간 정도를 다 교육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중간에 쉬고 또 대화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 끝나고 토요일날 야간에 약주를 한잔 하시든 그 기준을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또 밤새 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 가셨다고 궁금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완전 정복을 해드릴 거니까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옮겨 오시고 강연에 이번 4월 1일자 거 빠르게 좀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은 우리가 한동안 들여다보고 가지고 갔고 다 했어요. 근데 얘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가지고 갔을 때 기준 대비 거래가 급격히 둔화됐죠. 그럼 여기서 좀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하방 인식을 잡고 여기서 계속 잡아드렸어요. 누가? 인간 윤정두가. 그럼 윤정두가 만든 종목 검색기에서는요. 매수가 안 나옵니다. 단언컨대 안 나와요. 수식을 안 넣었어요. 어떤 수식을? 이렇게 거래가 제한적으로 둔화되면 눈에 보이죠? 거래가 둔화된 거. 그럼 아무리 대형주고 좋은 종목이어도 얘가 지금 나쁜 종목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도 인간 윤정두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이렇게 기계 윤정두가 종목 검색기가 잡아내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쉽지만은 우리 IT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삼성전기, LG전자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방안의 주력주 기준으로 문자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또 종목 그 방안의 공지사항에 종목들 포트폴리오 올려져 있으니까 그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SKC가 우리 종목 검색기에서 나왔어요.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봉의 기준, 일봉의 기준에 이럴 때 나옵니다. 이럴 때 계속 나왔죠. SKC가. 그럼 나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의 기준은 권해드리는 기준이 포스코 케미칼로 지금 압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이 다시 반등이 잘 나오다가 5%까지 미끄러져 있습니다. 저라면 SKC를 지금 3%에서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시간이 없어요. 영상 들었더니 벌써 끝났어요. 내일 기준에서도 비슷한 등락률이라면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 놓으시는 전략으로 권해드립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케미칼과 나는 안정성을 좀 더 보겠다. 변동률이 너무 커서 에코프로 비해 만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LG와 아까 포스코 케미칼로. 지금 우리가 정확히 보시면은 2차 전지의 비중을요. 잘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 안에 계신 분들조차도 못 느끼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2차 전지 비중을 어떻게 했어요? LG화학의 2차 전지 비중이 하반기에 20%, 에코프로가 15%였어요. 합쳐서 35%. 거기에 작년 하반기에 금양까지 10%, 45% 비중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10월 이후 그러니까 4분기 기준에서 설정해 드린 부분이
LG화학하고 에코프로 합쳐가지고 30%로 줄여놨어요. 근데 금양을 11월 9일날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41,5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45%에서 30%로 줄인 겁니다. 45에서 30으로 줄인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1월 달의 기준에서는 19%로 줄여요. LG화학 15%, 포스코케미칼 4.5%, 19.5로 줄입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포스코케미칼의 비중 확 늘려요. 그리고 2월 달에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 9% 터질 때부터 해서 2월 7일 날 에코프로 20% 올라올 때 이런 기준에서 비중을 완벽하게 늘리죠. 3월 현재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G화학 15%에 포스코케미칼 10%에 LNF가 5%였어요. 그럼 32%란 말이에요. 17, 15, 32%에 추가적으로 금양도 있었고 에코프로 BM 성일화이트 다 매매하고 오늘 기준까지도 있었는데 기존의 차익 실현 다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남겨놓은 금양이든 뭐 LNF든 싹 정리해서 포스코케미칼로 옮겼고 포스코케미칼이 조금 전까지 또 반등이 굉장히 셌죠. 그렇다 지금 이제 막판에 또 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여타 종목군 대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전략 내용은 포스코케미칼을 3번의 녹화를 했어요. 오늘 그 3번의 녹화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의 녹화를 참조를 하셔서 그 참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진 머티리얼즈도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로 이동 압축. 그러니까 비중이 우리가 자동차가 현대차가 20% 그리고 하이닉스 LG전자가 15%씩 그럼 50%죠. 나머지가 대부분이 2차 전지에 대부분 실려 있다. 물론 지금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의 두 종목으로만 기준을 잡아놓고 멈춰 있으니까 25%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27%. 그 정도 수준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는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옮겨 놓고 압축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회사 굉장히 튼튼하고 좋죠. 이게 종업원 지주사 성격의 회사 아닌가요? 사명이 바뀐 거죠. 옛날에 SFA였죠. 그 SFA 반도체로 바뀐 거 아닌가요? 하여간에 이쪽이 제 기억이 맞다면 삼성에서 분사된 업체 기준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뭐 우량한 업체고 좋은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분사해서 뭐 두 개로 쪼개져 있나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뭐 기술주 성향에서는 뭐 적절한 기준이지만 저평가 상태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준은 여기 있는 4종목을 주력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 두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재편입해서 재편입 단가보다 조금 눌려져 있지만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노선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급감할 수도 있어서 SFA도 우리 주력주로 좀 옮겨오시는 쪽의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어느 주력주요? 뭐 LG전자, 삼성전기 비슷한 성향이 다 있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 뭐 나쁘다 좋다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로 압축을 하고 있다. 압축 범위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포스코 케미칼로.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반도체도 뭐 이름에 반도체 들어가 있고 뭐 다 좋습니다만 결론적으로 1,700억이면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거래대금 자체가 부담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부담이 된다. 결론적으로 제주반도체도 정리를 해서 IT 쪽, 우리 IT 쪽으로.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3월 7일 날 상한가 같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도 똑같이 종목별로의 전략을 쭉 잡아드리는데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라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하이드로리튬이 상한가 갔을 때 그 꼬맹이들 정신 나간 애들 방송 나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이드로리튬 대박 나셨죠. 우리 여기서부터 매집했죠. 이거 끝내준다고 했죠. 간다고 했죠. 그나마도 거래가 뭐 몇백억이라도 터졌으니까 다행인데 몇천억씩 터지는 종목군들이 수두룩한데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
거기에 이래저래 말도 굉장히 많죠. 전환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런 종목입니다. 갑자기 거래 터트리고 이제 뭐 비이성적인 주가 변동이 나와 있고. 그렇다고 매매 안 할 거냐? 매매할 거예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원체 좋은 장이잖아요. 뭐가 좋은데? 에코프로가 170%, 에코프로 BM이 120% 이렇게 올라오는 장에 굳이 이런 종목에서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매매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석배령 뜬 거예요. 석배령. 4대 천왕 중에.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상한가를 가더라도 기술적으로만 대처해야 된다. 응? 이걸 가지고 뭐 끝내줍니다. 얘가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성장성이 끝내주고 대박이고 초대박이고 우린 지들이 살아오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가 되면 끝내주는 종목이다라고 세뇌가 되면 결국은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제 정리가 끝났어야 돼요. 왜?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리는 시점 전부 다 정리 기준입니다. 왜?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돌릴 때에 정확하게 교수형의 기준은 윤정도가 정확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캔들의 몸통에 비이성적인 캔들 몸통이잖아요. 사실은 상한가 엄청나게 커진 기본적인 변동성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 몸통의 캔들의 몸통의 3분의 1 수준 정도. 시초가가 여기니까 3분의 1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3분의 1 수준 정도 비이성적인 크기의 캔들에 따지면은 뭐 3분의 1까지 아니더라도 3% 이상 올라가고 거기서 음봉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돌린다. 이건 교수형으로 인식해도 상관없어요. 교수형으로 인식 안 하더라도 오늘의 기준에서 잘라내야 되는 게 맞죠. 이걸 잘라낼 때 이걸 여기서 추천했던 애들은 이게 회사 끝내줍니다. 더 갈 거예요. 목표 주가 5만 원이에요. 뭐 리튬이 어쩌고 지금 세계적으로 리튬이 어쩌고 그렇게 세뇌가 됐는데 팔 수 있겠냐고. 냅두면 가겠지지. 냅두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정리입니다. 쌍매도 내일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일 거래 터트리고 올라가면 그때 보시라는 얘기예요. 최소 거래량 800만 주씩 터지고 양봉 나오면 그때. 그 기준이 안 잡히시면 안 돼요. 종목 검색기 보시고 매직 계산기 보시는 방법. 그게 가장 좋습니다. 편하고. 이런 종목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얘를 왜 쥐고 있으신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고 꼬리면은 전량 매도고 여기서도 꼬리가 장중에 변동이 크게 나왔었다면 전량 매도예요. 종가 기준으로 올려놨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날 기준에 한번 볼게요. 3월 3일 날 변동 없이 쭉 뻗어만 올라왔는지 3월 3일 날 만약에 쭉 뻗어 올라왔으면 그대로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고점에서 68,400원 대비 얼마? 67,000원 그러면은 1,200원 1,200원이면은 뭐 들고 가실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점 대비 한 3%씩 밀리면 한 2,000원씩 밀리면 여기까지 밀리면 그러면 종가장으로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음봉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럼 정리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꼬리 달리고 음봉인데 꼬리에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을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진짜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 끝내줘서 뭐 LG전자야. 그럼 조정을 좀 많이 받더라도 들여다본다니까요. 얘 지금 PBR이 4.58배입니다. 컨센서스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응? 근데 얘를 왜 굳이 주력주로 또 수익 종목으로 오래 가져갈 종목으로 설정을 합니까? 방송에서 누군가 좋다고 떠들어댔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보시면은 누적적으로 메이저들이 사요? 안 사죠. 메이저들이 안 사주는 걸 왜 보냐 이거예요.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거래된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추세 매매 가능한 거고. 정리입니다. 정리. SKI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경우는 낙폭과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낙폭과대 아니에요. 이때 상장 거품이 있었을 뿐이고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 삼성전기는 더 많이 올라왔고 2차 전지주들 뭐 폭등 내리고 왜 가장 약한 애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있어 없어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뭐 SK그룹 주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2차 전지 다 갈 때 얘는 안 가? 얘도 막 변동이 나오지 4%씩도 나오고 뭐 근데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외가 돼 있잖아요. 이 엄청난 2차 전지 장에서도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도 안 쳐다보는데 왜 혼자 쳐다보고 계시냐고. 그 방송국 떠드는 그런 꼬맹이들 얘기 듣다 보니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 발짝 물러서서 거래대금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거래대금 있어요? 없죠. 다른 종목 대비 거래대금 있어요? 없죠. 그럼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거래 터지면 보자. 그 얘기예요. 에코프로 보세요.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올라갔지. 지가 뭐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 거래대금 보세요. 앞전에 대비해서. 빵하고 터졌잖아. 미친 듯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래량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래대금은 더 터지는 것처럼 더 터지는 기준이 되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성일하이텍 신고가 내면은 뭐 무조건 좋은 회사인 거예요? 2차전지 폐배터리 우리 여기서 다 정리하고 거래가 있어요 없어? 없죠.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안 봐요. 이 종목의 조정은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얼마? 70% 이상 빠졌을걸요? 세비캠이 한 70%고 얘는 70%는 안 빠졌나? 10만 원까지면 얼마야? 10만 원까지면 한 50%는 되겠는데? 응? 7만 원 빠진 거니까 얼마야? 7만 원 빠졌다고 치면 어찌됐건 40-50%? 신고가 다시 나왔다면 무조건 좋은 기준은 아니라 그랬죠. 그냥 변동성에 거래가 터지니까. 우리도 3월 2일 날 29.35% 수익 냈어요. 3월 2일 날 29.35라는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전량 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로 많이 돌려놨는데요. 저라면 얼로 포스코 케미칼로 옮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넥스트칩 기준에서는 뭐 볼 내용도 없죠. 시가총액 600억 거래대금도 없고 왜 이걸 갖고 계세요? 뭐야 비중도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넥슨 바이오구나. 넥스트칩 1700억 안 됩니다. 거래대금도 없죠. 안타깝지만 전량 매도입니다. 이 기준을 뭐 가지고 와서 대처한다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 싹 다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럼 VIP 방에 계시는 것보다는 VVIP 방에 오셔서 그때그때 시간 되실 때마다 실질적으로 핸드폰으로든 PC로든 접촉을 하셔서 직접 질의응답 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보세요? 네. 네, 핸드폰 최신형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 받아야 되는데 꼭 옮겨 오시고요. 그리고 4월 1일 강연에는 오세요. 꼭 오셔가지고 그건 강연이라기보다 이제 이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하고 요걸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정 기술을 우리가 늦게 매수 사인을 내고 그때 대처하는 것보다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됐을 때 편입하셔서 5%에 4%에 나갔죠. 그리고 16%까지 올라가는 그 수익을 잡아내셔야죠. 그리고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SPG 같은 경우에도 12%에 포착이 됐나요? 그리고 상한가 YTM 마찬가지고 미래나노텍 뭐 이런 종목군들을 검색해서 스스로 이제 포착하셔서 매직 계산기 통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4월 1일 날 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바일에 다 깔아드릴 거예요.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깔아드릴 거고 그 핸드폰에 깔아드리는 종목 검색기 거기서 나오는 종목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 봐야 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 윤정도의 매매 사인을 이제는 듣지 마시고 인간 윤정도 매매 사인 말고 종목 검색기 매매 사인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좀 수익 확대하시고 그다음 장중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대처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종목 검색기 이번에 강연 오신 분들은 한 달씩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전화하셔서 강연회까지 바로 신청을 하세요. 우리 정의원님들 다 마찬가지. 대표님 포스코 케미칼 보세요. 꽤 많이 돌렸다가 지금 안타깝게 막판에 눌리고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25만 2천 원. 당연히 돌려놔야지. 저대로 끝날 것 같네요. 변동성 완화 장치. 저게
마지막에 비이성적으로 돌려놓는 게 아니죠. 조금 전까지 25만 3천 원 수준까지 돌렸잖아요. 그게 윤정도야. 인간 윤정도도 쓸만해. 어? 종목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기준 인간 윤정도도 쓸만하죠. 여기까지 돌렸잖아요. 25만 3천 원까지. 그랬다 훅 밀렸는데 오늘 장중에 보시면 2차 전지 폭락 나올 때 우리 우왕좌왕 하지 않았어요? 36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26년 멘토링 서비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히 종목군들을 이동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종목군들 이동하자. 포스코케미칼, LG화학으로 LNF 23만 7천 원에 정리해서 이동하시고 지금 얼마에 23만 500원이니까 7천 원 위에서 정리된 거죠. 거기에 금양 5만 3천 원에 지금 금양이 이 종가가 얼마입니까? 4만 6,300원이 4천 원 빠졌어요. 정리 가격보다. 첨보가 정리된 가격보다 무려 15,000원, 14,500원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가 있는데 편입 단가 기준 수준으로 다 돌려놨어요. LG화학도. 그죠? 그럼 된 거지.